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서클에 대한 겁니다. 티커는 CRCL이죠. 네, 2025년 상반기 IPO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막 10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깊이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그 일반계 투자은행이죠. 미주호. 여기서 서클에 대해 처음으로 시장 수익률 하회 등급을 매겼어요. 목표가도 꽤 낮게 잡았고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서클의 사업 모델 자체,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운영 방식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주호, 구체적으로 왜 서클 가치가 좀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보내주신 미주호 보고서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핵심은 뭐랄까 서클의 2027년 예상 매출 컨센서스 있잖아요. 그게 한 4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낙관적이다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곧 있을지 모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서클의 주력 상품인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서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USDC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인데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USDC 자체 성장세도 좀 꺾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USDC 유통량이 2024년 4월 이후로는 거의 정체 상태예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호는 실제 매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한 25%에서 30% 정도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인 2027년 매출 추정치로 33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이건 이제 USDC 유통량이 앞으로 매년 한 30%씩 성장하고 금리가 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아, 33억 달러. 컨센서스랑 차이가 꽤 나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바로 그 코인베이스와의 수익 분배 구조. 이게 뭔가요? 서클이 USDC 이자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코인베이스에 줘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 구조가 사실은 서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2024년에 서클 매출이 한 17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거의 10억 달러가 분배 비용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10억 달러 중에서도 90% 이상이 코인베이스 몫이었다는 겁니다. 와, 10억 달러 중에 90%요? 거의 다네요. 네. 게다가 코인베이스가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USDC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22년에는 5%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2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클 수익성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미주호가 또 지적하는 게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 분배 비용 증가율, 이게 연평균 88%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간 준비금에서 나온 수익 증가율은 50%에 그쳤거든요. 이 차이가 크죠. 이야, 비용 증가 속도가 수익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서클 수익성에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10억 달러 중 90% 이상이라니 생각보다 코인베이스 의존도나 비용 부담이 정말 크네요. 그렇게 하면 다른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미주호만 좀 유별나게 보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JP모건 같은 경우 목표가 80달러, 골드만삭스는 83달러. 이런 다른 주요 기관들도 서클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높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티그룹이나 번스타인처럼 좀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 서클한테 긍정적일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에는 대체고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리포트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그럼 이 분석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점을 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까요? 네, 서클이 글로벌 2위 USDC 발행사고 디지털 달러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번 분석들은 서클 사업 모델이 가진 구조적인 위험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 또 코인베이스라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그 분배 비용 문제, 또 USDC 자체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죠. 어쩌면 현재 주가에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거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 신호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 보시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USDC 유통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금리 환경은 어떻게 될지, 또 코인베이스와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면밀히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서클 주가 논란의 배경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금리 문제, USDC 성장 문제,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그 독특한 관계까지 단순히 그냥 핫한 IPO 주식 이렇게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얽혀 있었네요. 그렇죠. 이 논의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서클의 사례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특히 계속 변하는 이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정말 큰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넘어서 서클의 경험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든다는 것. 특히 이자 수익처럼 전통적인 금융 메커니즘에 크게 기댈 때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